안녕하세요. 중소돈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신고일이었네요. 오늘 코스피는 0.05%, 코스닥은 0.54% 상승 마감하였어요. 신고일 주식에 좀 나무 심는다. 주식을 좀 심었으면 하는데 오늘 시장이 좀 별로였다. 확실히 시장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개별적인 종목들이 너무 움직여요. 가야 될 종목들, 등치가 큰 애들은 묶어놓고 쓰잘데가 없는 것들, 그냥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와서 잠깐 올라왔다가 나중에 다른 종목이 갈 때 그 수급을 나눠줘야 되는 애들 위주로 움직인다. 의미 없는 애들, 결국엔 단기적으로 해먹고 빠질 애들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시장은. 얘가 가다가 어제 얘가 갔으면 내일은 얘를 떨어놓고 오늘은 얘를 갭 뛰어가고 가는, 그러면서 뭘 맞춘다? 그냥 지수를 맞춘다.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 시장은 그냥 그랬어요. 자, 코스피는 요 추세 못 넘겼다. 그죠? 계속 이 얘기 말씀드리죠? 이 추세 또 상단을 쳐맞고 밀린 거예요. 결국엔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아직까진 더 다분해 보인다. 혹여나 미국 시장이 오늘도 상승한다. 오늘도 상승하고 한다면 내일은 뭐다? 요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대신 2790포인트를 못 넘어서고 윗꼬리를 달고 넘긴다면 뭐다? 다음날 또 이 안으로 기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흐름은 당연히 이 위로 올라타서 또 다른 추세를 한 짝에 만들어 놓고 요 안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인데 지금의 이 흐름도 나쁘지는 않다. 나쁘지는 않은데 그만큼 더딜 거라는 거고요. 그죠? 더딜 거라는 거고, 그래도 요 박스권 중간값 위에서는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것만 우리는 일단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요 흐름만 잘 기억해라. 지수는 그러면 되고,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요 추세를 잘 이어나가고 있다. 그죠? 이어나가고 있다. 왜? 대부분의 잡주들이 어디에 있다? 코스닥에 있다. 단기적으로 헤쳐먹고 빠져나갈 종목들은 다 코스닥에 있다. 그러니까 요런 흐름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리고 갭을 오늘 띄웠기 때문에 뭐다? 내일도 갭을 띄우면 한 번 더 간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은 누르면서 요 갭자리 메꾸면서 뭐다?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선을 또 한 번 닿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나스닥이 오른다면 요 지랄로 한 번 더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요 흐름 만들어낸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길든 작든 요 추세만 이탈하지 말자. 요렇게 가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요 안에서 움직이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분간은. 이해되시죠? 크게 보는 관점에서 요렇게 요런 관점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만, 중간값 위에서 버티고 있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만 우리는 기억하면 된다. 계좌는 그닥그닥, 종목도 그닥그닥 이지만 지수는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대신 요런 거는 좋지 않아요. 왜? 지수가 올라가면서 계좌도 분명히 올라가야 돼요. 상한가 나오는 종목도 어느 정도 나오든지 이랬든 저랬든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의 흐름 보면 그냥 그렇죠. 뭐만 간다? 쌍용차만 간다. 미친듯이. 쌍용차로 그냥 헤쳐먹겠다 이거야. 돌아가면서. 그죠? UNI랑 이제 에디슨 EV가 빠지니까 그 자리를 누가 채워? 금호 HT가 채운다라는 거죠. 얘 회사도 잡주죠. 얘 대주주가 어디야? S맥이죠. 상장 페이지 들어가 있는. 그죠? 가관이에요 지금. 작전놈들이 아주 돌아가면서 헤쳐먹으려고 쌍용차 목에 걸고 별 지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 만들어내는 거고, 최근에 UNI도 한번 제가 영상 찍어드렸죠? 그죠? 여기 버티면 요 박스 유지할 거다고. 그죠? 이 자리를 넘길 확률도 있다라는 거겠죠 이제는. 넘기더라도 여기를 쳐맞고
뭐야 이거 또 어디 갔어? 19,200원, 19,500원 정도. 넉넉 잡더라도 2만원이에요 얘는. 이 2만원을 넘어서지 못하면 뭐해라? 단기적으로 정리해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잘해야 뭐한다? 박스다. 넘기고 가면 가는 거고, 더 헤쳐먹겠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게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금호 HT는 처음 나왔죠 이제. 처음 나왔죠? 그죠? 오장이 한 번에 확 쳐 밀린다라는 거. 근데 거래가 터졌어요. 얘는 우선적인 관점에서 3,200원 위로 안착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 그 자리로 안착을 한다면 몇 번 더 헤쳐 먹을 거고, 못해도 한 4,000원 부근 정도까지 한 번 정도는 더 해먹을 수 있는 기준이 나오는 거고요. 어찌됐든 요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죠? 에디슨 EV가 계약금을 날렸죠. 근데 대신 주식으로 헤쳐먹은 게 있어요. 분명 그 계약금 배는 벌었을 거다. 그래도 그 계약금이 아깝다라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 다른 종목으로 그 계약금 다시 마련해야 돼요. 메꿔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길 가다가 내가 10,000원을 주었는데 또 뭐 하다 보니까 5,000원을 잃어버렸어. 그럼 5,000원이 이익인데 그래도 그 5,000원이 내 돈이라서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지금 또 헤쳐먹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날아갈 자리는 아니다. 이랬든 저랬든 이 평이 자리 잡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한바탕 날려다 놓고 다시 누르면서 이제는 평온한 원래 가던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는 차트의 그림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350원 정도네요. 3,200원이 아니라 3,000 여기네. 여기 요 자리 위로 뚫어내느냐, 시가가 형성되느냐, 뭐 점으로 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결국엔 3,350원 위로 몸을 안착시키느냐 못 시키느냐가 얘는 중요한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쌍용차가 여러 대죠. 자, 쌍용으로 에디슨파가 있고, 에디슨파에는 금호, 그 다음에 UNI, 그리고 쌍방울파가 있고, 쌍방울, 광림, 나노스, 비비안, 뭐 미래산업 기타 등등 있는데 얘는 잘라버려 이렇게만 보고, 그 다음에 KH그룹이 있고, 필룩스, 그리고 EM플러스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선알림. 오늘 얘네가 부각되기 전에는 얘와 얘네들의 싸움이었죠. 그죠? 근데 남선알미늄은 뭐 했다? 애초에 우리는 안 한다라고 명시를 했던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피날레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얘는 크다라는 거예요. 기존 영상은 여기서 제가 영상 한번 찍었었죠.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당분간 있다. 이랬든 저랬든 단일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시가를 어디서? 단일가 위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박스 위에서 한 번 더 튄다고. 그래 한 번 더 해놓고 밀어버린다는 거. 결국 다시 이 안에 갇혔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중간값 딱 그었을 때 얘는 3,900원 이탈하면 무조건 죽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이건 털고 나간 거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파동이 나오고 하락 A, B파가 나오고 이젠 C파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 C파가 여기까지 밀려도, 이 박스 하단까지 밀려도 문제는 없는데 하단까지 밀리게 되면 상단까지 다시 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얘는 쌍용차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다라는 말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은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얘 말고도 이제는 KH, EM플러스, 금호 HT, 그리고 쌍방울, 광림이 다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헤쳐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얘한테 헤쳐먹을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선알미늄은 이제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무조건 이랬든 저랬든 3,900원
못해도 3,900원입니다. 3,950원. 종가는 3,950원 위로 안착을 시켜놔야 되는 거고, 못해도 3,900원을 웬만하면 이탈하면 얘는 이장 나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자리도 분명히 반등은 나오지만 그 반등이 4,000원 위로 안착 못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광님이 쌍방울이 오늘 난리가 났었죠. 일단 광님과 쌍방울 오늘 뭐 뉴스가 또 나오죠. 예전에도 여기서 영상을 찍었잖아요. 이랬든 저랬든 쌍방울 먼저 볼까요? 쌍방울 영상을 찍었잖아요. 이랬든 저랬든 이 1,300원 때까지는 한번 갈 거다고. 그죠? 1,300원 때까지 가고 그 다음날 시가를 좀 낮게 형성한 다음에 슈팅에 한번 강하게 쐈어요. 요 쏜 자리가 단기 저항의 자리예요. 어디 갔니? 그죠? 요런 자리가 나오죠. 단기 저항의 자리예요. 거기 자리까지 쏜 거예요. 일단은 확인을 했다. 확인을 했다라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일단은 뉴스, 얘네가 과연 쌍용차를 인수할 수 있을까? 돈이 있을까? 저랑 같은 생각인 거죠. 그거를 이제는 뉴스로 퍼뜨린다라는 거죠. 왜? 이유가 있어야 쳐민다라는 거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쳐밀렸어요. 과연 돈이 있을까? 이랬든 저랬든 이제 두 가지 설이에요. 뭐 여기서 기어 들어왔던 누군가가 여기서 빵 터트려갖고 헤쳐먹고 나갔다. 그게 아니면 여기서 들어왔던 어쨌든 간에 올리면서 오늘에서야 한 번 더 흔들어서 뭐 했다? 매집을 해놓고 한 번 더 올려야 된다. 왜? 솔직히 얘는 올라오면서 그래 여기서 기존의 물량을 모았다고 치더라도요. 물량을 모으고 움직이면서 여기서 물량을 모았다고 치더라도 물량의 양이 적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여기까지 폭이지만 실제적으로 요 밑에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중간값 밑에서 횡보하면서 뭐 했다? 여기 있는 물량을 모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정도 혹은 요 정도 선에서 물량을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1,000원 밑에서. 그리고 나서 뭐 했다? 점으로 날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는 물량을 못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을 못 털어내는 거예요, 얘네들은. 왜? 밑에서 쳐 올리면서 털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나마 여기서 지금 물량을 턴 거예요. 물량을 한번 털고 다시 눌렀다가 물량을 턴 거를 어느 정도 메꿔면서 뭐다? 윗꼬리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만들어? 거래량을 터뜨리죠. 왜? 가볍게 생각하고 강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점으로 밀어버렸거든요. 왜? 매집이 전혀 안 됐으니까. 그래서 광림과 쌍방울의 다른 점은 광림은 점으로 가는 거고, 왜? 그나마 여기서 물량을 모았으니까. 그에 비해서 쌍방울은 전혀 물량 모은 거 없이 가버리니까 어디? 여기서 한번 흔들어 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주술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개인이 그렇게 많이 못 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개인들은 여기서 탄다라는 거죠. 오늘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리는 것처럼. 그죠? 여기서 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제 관점에서는 우리가 급등의 조건을 보면 볼린저 밴드 상단이에요. 상단 위로 가는 건 급등. 상단 안으로 이제 기어 들어가면 뭐다? 보통의 흐름을 움직여요.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다가 줄어들고 올라가면서 추세를 위로 유지할 거냐, 하락으로 내려앉으면서 이제 이게 수축과 팽창, 뭐 그런 개념을 하는 부분인데, 누르면서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을 지지받고 다시 반등을 하는 개념인 거고요. 일단은 단기 저항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다시 갔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뭐다? 1,300원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가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고요. 1,300원을 넘겨놓으면 1,440원 부근까지는 또 한 차례 상승하려고 노력을 할 거다. 그러면서 뭐 할 거야? 요 자리를 못 넘긴다면 물량을 오늘 어느 정도 털고 이제는 흘러내릴 기준으로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오늘의 이 매집을 통해서 하루 더 땡겨서 올려야 돼요. 왜? 여기서 많이 못 해먹었다라는 거죠. 왜? 점으로 날렸으니까
수익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점을 날린다라는 건 누군가는 물량을 투입을 해서 상한가에 막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도 물량을. 개인은 던지겠죠. 여기서 물려있는 누군가는 여기서 당연히 던지겠죠. 안 던지겠냐고. 나 같아도 던지겠지. 수익 중인데. 잡주인데. 그죠? 그럼 그걸 누가 받아줘야 돼? 세력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 15%빵 치면서 19%네요. 19% 20%빵 치면서 어느 정도 물량 세탁을 했을 거다. 그러면 이제 그 세탁의 기준에서 더 이상 눌리지 말아야 될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기준으로 얘는 판단하시면 돼요. 결국엔 오늘 이 저점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저점까지 가게 되면 이건 처음에 확인을 한 자리니까 굳이 여기까지인 거고요. 이제는 이 자리가 아니라 얘는 뭐 못해도 1100원 기준으로는 이탈을 시키지 말아야 돼요. 1100원 기준으로 못해도 1100원이다. 웬만하면 1200원 위에서 지지받아야 한 번 더 이 윗상단의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올라온다 라는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어찌됐든 광림이 대장이니까 광림 기준으로 보더라도 확실히 강하다. 왜? 볼인저밴드 상단을 정확하게 찍고 올라가는 부분인 거고, 어떻게 보면 요 갭자리와 요 갭자리의 중간값 정도 위에서 지지를 받은 그림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그러면 다시 한번 얘는 이 중간값 4,100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죠? 왜? 그래야 힘이 가니까. UNI를 제가 분석 드리는 것처럼 이 첫 쌍의 자리는 이제 안 깨야 돼요. 얘는 왜? 단기적인 이슈로 갈 거니까. 뭐 이 쌍용처럼 뭐 8개월 7개월 헤쳐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도까지 해먹을 거라면 메꾸고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적 지금의 단계에서 이 자리를 메꾼다면 뭐다? 얘는 그냥 털고 나간 거다. 털고 나간 거다. 결국엔 요 한 자리가 하나의 매집의 흐름으로 만들어내려면 이제는 한 차례 메꿨고 첫 번째 갭자리는 무조건 살려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정말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더라도 이 자리 3,500원은 얘는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광림은. 그래야 이 흐름을 이어갑니다. 아무리 쌍용차례 인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무조건이에요. 얘는 UNI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왜? 첫 번째 여기가 매집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드린 요 4,100원 위에만 유지한다면 얘는 분명히 7,000원 넘어가는 그림 한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무리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이슈로 한 차례 헤쳐먹을 거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시장에 그만큼 돈 쓸 데가 없어요. 뭐 악재나 호재도 없고 뭐 맨날 무상증자나 처하면서 권리락 떨어지면서 그만큼의 그 시총이 날아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지수를 맞춰야 되니까 다른 걸로 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잡주들을 그 순간 메꿔놓고, 왜? 시간이 지나고 무상증자 된 물량이 다시 그 종목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다른 종목으로 헤쳐먹고 이제 그때 그 무상증자 종목으로 시총이 맞춰질 때 전에 이 종목은 또 떨궈야죠. 그래야 다시 시가총액 지수 그림이 맞아진다라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니까. 돈 가지고 그냥 뭐 100원 가지고 계속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관점이라면 얘는 못해도 3,500원이에요. 근데 갭이 너무 크죠? 왜? 거진 30%일 테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30% 아니에요? 그럼 이 자리를 어떻게 다 못 메꾼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정말 마지노선 말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4,100원 위에서 지지 받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4,100원 위에서 지지 받아야 되는 거고요. 뭐 내일 하루도 4,000원을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나지만 웬만하면 4,100원 위에서 정리해야 되는 거. 얘도 물량이 강하게 들어온 자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해야 돼? 오늘 이 자리에서 물량을 더 흔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량을 모아가는 자리다. 길게 보더라도 얘는 3,500원입니다. 얘가 움직이게 되면 쌍용차래요. 쌍방울은 그러면 실제적으로 99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990원까지.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 내려오면 답 없다고 봐야 돼요. 뭐 쌍용차 뭐 뜬금없이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쌍방울에서 확실히 돈이 생겼다 그러면 또 이제 점으로 날아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오늘 같은 거래량을 이렇게 크게 터트릴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어느 정도 터트리고 누르면서 모아가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흔든 거면 내 요렇게 메꾸는 자리가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이제는 한번 쏘고 여기 들어온 물량 한번 털고 내려앉는 그림 만들어 놓고 이제 횡보하다가 다음에 또 움직인다. 왜? 쌍용차 결국엔 인수하는 시점이 8월 아니면 9월, 7월 넘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에디슨 얘네들도 뭐 저 법적 싸움이 남아 있고 계약금 때문에 그러면서 헤쳐먹는다면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EM 플러스도 참여하겠다 라고 하면서 어제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를 오늘 다 메꿨다라는 거고, 메꾼다고 하더라도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얘는 윗자리로 여기죠. 5,400원을 안착시켜야 된다. 5,400원 이로 안착을 해야만이 뭐한다? 다시 한번 6,000원에서 얘는 7,000원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지 못하고 윗꼬리만 달고 처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면 뭐한다? 얘는 4,500원 초반대까지 다시 밀려야 돼요. 이랬든 저랬든 얘는 꼭 쌍용차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다른 무언가로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은 해놨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광림이나 이 쌍방울의 그림보다는 이 EM 플러스라는 그림이 훨씬 나아요. 이제 이평선 밑에다 깔고 빵 쳤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던 이평을 이제 뭐한다? 옆으로 횡보시켜 놓고 잡아 놀려놓고 캔들 위에서 횡보하는 그림 만들어내면 결국엔 나중엔 정배열의 초입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 대신 시간은 걸린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그럼 밑으로는 종가 기준이죠. 5,000원 이탈하지 말아야 되고 위로는 5,4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야 다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에 비해서 KH 필룩스 한 칸 띄워야 되네. 필룩스라는 종목은 얘는 흐름을 딱 보면요 뭐예요? 아직 하락하는 종목이에요. 결국엔 얘네가 인수할 확률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수할 확률은 없는 거고, 그러면 오늘의 이 최근에 이 상승을 뭘로 의미해야 되냐? 찍어내리던 이 이평을 뭐다? 이젠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된다. 즉 밑에서 이평 따먹기 상단까지 때려놓고 다시 눌러놓은 다음에 지금 현재의 자리는 이랬든 저랬든 얘는 여기서 여기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요런 기준이다. 그냥 이젠 뭐 해야 돼? 박스 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 대신 그 박스권을 요렇게 기준 잡아서 밑에서 움직일 거냐 위에서 움직일 거냐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평은 이제 가파르게 가던 걸 옆으로 횡보시키고 얘는 뭐 요런 식으로 자리 잡아놓는다라는 거죠. 돌리는 자리라고 하시면 돼. 더 이상 큰 하락보다는 이제 큰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런 흐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랬든 저랬든 3,25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뭐다? 요 박스권의 흐름이 아니라 요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난다. 다시 이해되시죠? 4,300원까지 가장 좋은 흐름은 여기겠죠. 장기 이평선을 밑에다 깔고 위에서 캔들을 움직이면 밑에 있는 단기 장기 이평선들이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다?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호재성이 과연 있을 거냐라는 거죠.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얘는 이 안에 갇힐 거다. 이해되시죠? 요 안에 갇힐 거다. 요 안에 안 갇히려면 뭔가 이슈를 잡아서 갭상으로 움직여야 돼요. 얘는 요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또 치고 올리려면 그만큼 또 거래량이 들어간다. 그럼 돈이 돈대로 들어가는데 솔직히 얘를 그렇게 돈 써갖고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뭐 해야 돼? 갭으로 그냥 깔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 안에 갇힌다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뭐 쌍용차 관련된 애들은 뭐 다 정리가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유나이티드 제약이 장 막판에 하한가를 갔어요. 뭐 개관하고 외국인 놈들이 쳐 던지면서 3시 이후에 그냥 미친듯이 쳐 밀렸거든요. 안 그래도 가벼운 종목인데 미친듯이 쳐 밀었다라는 거고, 그럼 하한가를 갔는데 실제적으로 뭐 다른 뉴스가 나온 게 없어요. 없다라는 거고, 그냥 어제 나왔던 뉴스는 관리부실로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거를 돈으로 때운 거예요. 그냥 3개월 정지를 먹으면 그만큼 이 메인 매출에도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냥 돈으로 받겠다. 결국 3개월 안에 이 정도 돈은 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6월 28일까지였으나 과징금으로 하겠다. 이게 어제 저녁에 나온 거예요. 어제 장 끝나기 전에 나온 거고, 근데 그거를 오늘 장 끝날 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엔 명분을 찾은 건 7월제 임상을 해야 되는데, 결국엔 임상이 느직느직해지니까 그냥 밀었다라는 관점이죠. 이게 결국에는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라는 관점인 거죠. 뭐 어떻게 보면요, 요렇게 보면 요런 관점이죠. 7호제 관련으로 빵 튀어놓고 주가를 누른 다음에 뭐 했다? 계속 여기서 그냥 잡아놨어요. 원래 이렇게 박스권을 이어가다가, 그죠? 요 박스권을 이렇게 이어가다가 항상 얘기하죠. 박스에 지금 나의 위치가 박스의 중간이냐, 그러니까 하단이냐 상단이냐, 그죠? 상단에 있을 때는 안정적이다라는 거, 그나마. 왜? 위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하단에 있으면 밑으로 빼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 흐름을 그냥 한번 만들어낸 거예요. 즉 거래량도 안 터지고 뭔가 이슈도 없고 회사에 뭔가 자극적인 게 없으니까 그냥 뭐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행보만 하니까 에라이 확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뭐 크게 이유를 갖다 붙이다기보다는 그냥 뭐라도 악재가 있었으니까 아예 그냥 밀어버린다라는 거죠. 결국에 예전에는 길 가다가 손가락 하나가 골절되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던 애가 지금은 가다가 그냥 종이에 내 살이 살짝 비었는데 뒤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아파 죽는다고 막 신용을 하고 연병을 떠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의 이 흐름이에요. 이해되시죠? 결국엔 저가 매수세를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의 하락이에요. 투자한 거고. 왜? 아무 이슈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멈출 거냐, 아니면 좀 더 밀고 갈 거냐의 기준인 거고요. 그죠? 좀 오바스럽기는 한데, 일단 2만 글쎄 좀 오바스럽긴 한데, 지금 자리 유지하지 못하면 한 25,000원 부근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000원까지 열어놓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37,0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을 분명히 만들어내야 돼요. 갭 떨어진 자리죠. 이랬든 저랬든 요 위로 올라타야만이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다. 누군가가 개인 물량 털어내기 위해서 한번 내린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은 많이 가야 요 자리 안에서 움직일 확률, 그 움직임도 요 큰 박스 안에서 34,000원 위에서 움직인다면 어느 정도 해프닝이 해소되고 위로 갈 확률, 밑에서만 버벅된다면 한 번 더 빠진다. 그 자리가 27,000원에서 25,000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것까지 해야 이제는 자리 잡고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결국에는 역배열을 만들겠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려면
내일이나 모레라도 빠르게 거래 터트리면서 잡아먹어야 돼요. 이렇게 잡아먹고 다시 한 차례 눌렀다가 또 올라오면서 이제 요런 그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했다가 이제 여기서 횡보한다. 이제 아이고 또 이제 석 달, 넉 달 사람 또 잡는 거예요. 차트 그림이 그렇다. 제약바이오가 주둥이만 털어가지고 맨날 이놈의 한국 시장은 주둥이로 그냥 장사해버리니까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둥이로 막 허세 부렸다가 그게 이제 눈으로 안 나타나니까 이지랄이 나온다. 그죠? 오랜 시간 행보할 확률이 높다. 거진 이거 빠르게 해보면 못하면 9월달까지 계속 이지랄 할 거예요. 못해도 9월달까지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뭔가 이슈가 좀 필요한 종목 중에 하나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여나 공부방 리딩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릴게요.